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 오늘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긴급 체포는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청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1시로 그걸 연기했다. 그러면서 그 서울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갔다. 뭐 이러니까 아마 검찰이 이거 응급실에 들어가서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건강상 이유로 혹시 또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9시 한 26분쯤인가요? 그러니까 10시 소환 예정이었는데 9시 26분쯤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긴급 체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제 유동규 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 믿고 왜 응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때도 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의 미스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팩트를 언급해보면 이겁니다. 9월 29일 날, 어제 그저께죠. 사실 아침 8시 좀 넘어서 8시쯤에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궁금하죠. 아니, 문 안 열어주면 강제로 따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영장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20분간 실랑이를 했다. 그 검찰의 태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분이면 그동안에 어딘가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뭐 등등 했던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벌일지, 예를 들어서 뭐 휴대전화 같은 걸 정말 완전히 부숴버리든지, 뭐 여러 가지 증거인멸 행위, 물론 처벌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을 하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 검찰로서는 그런 증거가 인멸됐을 경우에는 수사에 굉장한 장애물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갔을 때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 그건 바로 따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쨌든 20분간 실랑이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들어갔더니 휴대전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시지만 휴대전화는요, 늘 자더라도 그 손 닿는 그 주변에 휴대전화를 놓는 경우가 요새는 그 정도로 필수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휴대전화가 안 보인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압수수색 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같이 나와서 바깥에 또 한 몇십 분간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근데 건물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못 찾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주워갔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휴대전화의 발신음이 서울 잠실 쪽에서, 왜냐면 유동규 씨 집이 용인이거든요. 그런데 잠실 쪽에서 발신음이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워갔다는 뜻인데, 이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 때 내가 휴대전화를 왜 던지나?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 던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이죠. 아니, 아침 8시부터 무슨 술 먹고 나와서 뭘 집어 던지고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와 있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던졌다. 뭐 이게 던진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그 언론 인터뷰에서, 동아일보 기자하고 인터뷰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냐, 아니면 어디다 뒀다는 얘기냐.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저는 20분 정도면 누군가한테 연락해서, 가까이 사는, 해서 이 휴대전화를 내가 던질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잠적해 있어라. 이렇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던졌는데 그게 뭐 거기가 무슨 뭐 강물이나 뭐 냇가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던졌는데 그걸 못 찾을 리가 있나요? 더군다나 발신음이 서울 잠실 쪽에서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거기다 숨겨놨을 가능성. 그런데 뭐 지금 뭐 검찰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여하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중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 행동이죠. 아니, 자기 집으로 와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어제 검찰이 출석 요구를 받고 불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얘기를 보면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에다가 휴가를 내고 그리고서 잠수를 탑니다. 그 잠수 타는 중에 나중에 들여다봤더니 결국 구명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명운동이 먹혔죠?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명감찰반에 뭐 이런저런 외압이 들어와서 결국 그냥 그 감찰은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고 유재수 씨는 승승장구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이제 단죄가 된 이런 사례가 있죠. 저는 이거를 요 사건을 어느 검사 출신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어제 불응한 그 시간에 구명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유동규 씨가 구명운동을 하면 누구한테 했을까? 이재명 지사 측이겠죠. 이재명 지사 본인한테는 못했겠지만 본인하고야 지금 뭐 그렇게 연락이 금방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 측 누구한테 구명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되는 그 어떤 검사 출신 그 사람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그 구명운동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측에서 물론 이런저런 얘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규 씨가 입을 제대로 열면 이재명 지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회유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그 구명운동을 현재 도와줄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약속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찌어찌 하겠다. 그런 약속은 해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맞춘 듯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내 측근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유동규 씨도 나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쪽에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팩트는 아니지만요. 이런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10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또 11시로 미뤘다. 이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이재명 지사 측의 응답, 자기 구명운동을 할 때 응답,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검사 출신 이런 사건을 조사해 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분석하더군요.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이재명 지사 측에 했는데 그 구명운동에 대한 확답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여서 오늘 이리저리 이제 뭐 시간을 미루고 했는데 검찰에 체포가 됐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아마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어떤 그 유동규 씨의 그 체포 전 행적 이게 상당히 의문보호가 많이 찍히는 부분인데 아마도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분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자라고 그랬죠. 제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사이에 그 뭐 김만배 씨 누나 부인 뭐 이런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거는 아마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검찰에 그 19개의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19개 중에 오늘 정영학 씨의 측근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13번째 파일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만배 씨와 유동규, 그 다음에 정영학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나눈 대화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 막대한 이익을 과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유동규 씨가 참여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유동규 씨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소유주든 지분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동규 본인의
지분이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대리한 지분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뭐 검찰이 거기까지 밝혀낼지 벌써부터 뭐 유동규로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몰아가는 게 유동규 쪽으로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은 뭐 좀 전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진짜 뭐 특검 같은 데나 가면 혹시 그 이재명 지사 쪽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뻗쳐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유동규 씨로 몰아가고 있는 거는 뭐 맞는 흐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결국 꼬리 자르기로 딱 끝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는 또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정영학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영학 씨가 낸 13번째 파일에 보면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가 거기에 녹취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여기에서 바로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정영학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이상행동이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차피 대장동 의혹의 핵심 키맨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걸 총설계자죠, 어찌 보면. 그리고 그 대리인인 유동규, 그 다음에 김만배, 화천대유 실소유자 아닙니까? 100% 지분 소유자.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이 부동산 전문 회계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상당한 밑그림을 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 이 사람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큰 프로젝트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유동규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동아일보 기자한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런 게 바로 전 이상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나 뻔한, 그거는 곧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사람,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이 이른바 가져간 돈, 그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았다는 퇴직금 50억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나머지 돈, 화천대유나 성남의뜰이나 또는 천화동인 멤버들이 가져간 돈, 또는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수입, 전부 합치면요 7천억 내지 8천억이 됩니다. 아니, 그 중에 50억이 국민의힘 연관된 사람한테 들어갔고, 나머지 그러면 뭐 7천억 이상 8천억 뭐 이렇게 되는 그 돈은 다 김만배,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실소유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국민 앞에서 과연 떠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정치권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하고 저 사람이 저런 주장하면 언론은 그냥 받아서 공방 뭐 이렇게만 쓰는데, 이건 공방을 벌일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7천억이 넘는 돈의 대부분을 가져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혜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의 의혹이지, 그 중에 50억 가져간 사람, 그것도 뭐 직접 가져갔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아간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게이트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지지층 한 뭐 20몇 % 정도가 그 말을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 세상 일이 참 이상하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어떻게 그 말을 믿지? 겨우 50억까지 간 사람의 게이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지사 캠프가 굉장히 당황했구나. 당황했으니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믿든 믿지 않든 거의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유동규 씨의 그 체포 전 행적, 이 미스터리. 이거는 아마 뭐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던진 이후에도 또 휴대전화를 지금 들고 다니는 걸로, 어제 기자들 만나서도 들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기에서 이제 또 구명운동을 하는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이 뭐 어디까지 수사할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믿지 않으니까 100%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런저런 미스터리한 면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